자, 기계공자법 이번 시간에는 4장 절삭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절삭 가공에서 첫 번째 기계 절삭 가공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절삭 가공의 개요. 자, 절삭 가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삭 가공법하고 소성 가공법을 둘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절삭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절삭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절삭용 기계를 이용해서 가공할 재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칩의 형태로 제거해서 우리가 가공 재료를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형태로 우리가 가공하는 변형하는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절삭 가공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소성 가공은 재료를 파괴시키지 않고 금속의 유동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는 방법을 소성 가공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큰 의미에서 절삭 가공이라고 하면 이러한 절삭 가공법과 소성 가공법을 통틀어서 우리가 절삭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절삭 가공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칩의 형태로 어떠한 제품을 깎아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드는 이러한 절삭 가공법을 우리가 절삭 가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계적 제거 가공이 있는데, 소재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절삭 칩 등으로 제거해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절삭 가공 또는 기계 가공이라고 하고, 이때 사용되는 이 기계를 우리가 공작 기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작 기계는 우리가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품을 칩의 형태로 이렇게 깎아서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부품들을 만드는 이러한 기계들을 우리가 공작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우리 이제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화천 기계나 우리가 두산이나 그 다음에 위니아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큰 밀링이나 선반 기계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기계를 깎을 수 있는 이러한 기계들을 만드는 회사, 요런 회사들이 이러한 공작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작 기계는 우리가 다시 분류를 할 때 비절삭 공작 기계와 절삭 공작 기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절삭 공작 기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절삭을 하지 않는 공작 기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성 가공 기계와 같이 칩을 발생시키지 않고 가공하는 기계를 우리가 비절삭 공작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삭 공작 기계는 공작물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절삭해서 칩의 형태로 제거하는 이러한 기계를 우리가 절삭 공작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공작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절삭 공작 기계를 우리가 공작 기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공구로서는 절삭 공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연삭 공구가 있고, 그 다음에 숫돌 공구, 그 다음에 정극 등 다양한 유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전기적이나 화학적 특수 가공으로 전극을 공구로 사용하고 방전 현상을 이용해서 제거 가공을 행하는 방전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의 방전을 통해서 아주 미량의 정밀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전 가공을 통해 가지고 아주 미소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가공하는 가공법이 있는데, 이러한 가공법을 우리가 방전 가공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전기 분해 현상을 이용한 가공 방식과 우리가 전자빔 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전자빔 레이저 가공 등도 우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 가공에 사용되는 기구인데, 절삭 기구인데, 공작물인 소재를 절삭하는데 사용하는 날물을 우리가 절삭 공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이 있는 공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떠한 날이 있는, 그러니까 깎을 수 있게끔 날이 있는 어떠한 공구를 우리가 절삭 공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삭 공구는 사용하는 절삭 날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단인 공구하고 다인 공구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단인 공구라고 하는 것은 날이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이 하나 있는 대표적인 공구가 우리가 선반에서 우리가 해전체를 깎는 데 사용되는 바이트가, 자, 이러한 단인 공구의 대표적인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 공구는 말 그대로 날이 여러 개 있는 공구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다인 공구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밀링에서 사용되는 날인 밀링 커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밀링 커터는 우리가 날이 2개, 4개 뭐 이렇게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날이 여러 개 있는 이러한 공구를 우리가 다인 공구라고 하고, 그 대표적인 공구가 밀링 커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절삭 기구는 우리가 절삭 역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바이트가 되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모재가 있고 이제 칩의 형태로 이렇게 제거되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역학이 형성이 되는데, 자, 요런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다시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가공론에 보시면 절삭에 우리가 이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우리가 칩의 종류라든가 구성인선, 그 다음에 절삭 저항, 그 다음에 절삭성 인자, 그 다음에 공구의 수명, 공구 재료 등이 이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의 3운동입니다. 3운동. 자, 절삭할 때 우리가 3개의 운동이 있는데, 자, 주절삭 운동. 자, 주절삭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선반에서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선반에 공작물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죠. 공작물을 회전을 시킬 때 이 공작물에 회전하는 이 운동을 우리가 절삭 운동, 주절삭 운동. 그래서 공작물과 공구의 상대적인 운동을 우리가 주절삭 운동 이렇게 얘기하고, 이송 운동은 절삭 운동인 선 요소를 면 요소로 되게 하는 운동을 우리가 이송 운동, 그러니까 이러한 바이트를 우리가 이렇게 이송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운동시키는, 위치로 이동시키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이송 운동 이렇게 얘기하고, 자, 위치 조절 운동은 절삭 운동과 이송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공작물과 공구의 상대 위치를 조정하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위치 조정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이렇게 공작물이나 공구의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이렇게 가공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조정하는 운동을 우리가 위치 조정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절삭의 3운동은 주절삭 운동, 이송 운동, 그 다음에 위치 조정 운동 이렇게 3개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각종 공작기계의 절삭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삭이라 그래서 평면을 우리가 깎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평삭, 그 다음에 이제 볼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그 재료의 원통 부분에 이렇게 원형 부분을 이렇게 깎아내는 이러한 가공을 우리가 볼링, 그 다음에 드릴링은 우리가 평면이나 이런데 구멍을 뚫는 이러한 가공을 드릴링이라고 하고, 밀링은 우리가 이제 표면에 이러한 밀링 커터를 이용해서 표면을 이렇게 깎아내는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삭에서는 주절삭 운동이 공작물의 직선 운동이 주절삭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송 운동은 공구의 이동이 이송 운동이 되고, 위치 조절 운동은 공구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위치 조절 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링에서는 공구의 회전이 주절삭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송 운동은 공작물이나 공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송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위치 조정 운동은 공구나 공작물이 이렇게 위치를 바꿔 가지고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넓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위치 조정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드릴링에서는 우리가 공구의 회전 운동이 우리가 주 절삭 운동이 되고, 이송 운동은 공구가 어느 위치로 이렇게 옮기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구멍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송 운동은 공구가 되는 거고, 자, 위치 조절 운동도 우리가 깊이나 이런 것들을 공구를 판 자체는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공구가 이렇게 더 위치 들어가서 이렇게 깊이를 이렇게 구멍의 깊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구가 위치 조정 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링 가공에서는 우리가 공구의 회전이 우리가 주 절삭 운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송 운동은 우리가 공작물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 이게 이제 공작물이 이송 운동이 되고, 위치 조정 운동도 공작물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작기계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작기계를 분류할 때 생산 양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범용 공작기계, 단능 공작기계, 그 다음에 만능 공작기계, 전용 공작기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범용 공작기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선반이나 밀링이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넓은 범위의 가공을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공작기계가 우리가 범용 공작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능 공작기계는 한 종류의 가공품만 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 있는 이러한 공작기계를 우리가 단능 공작기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만능 공작기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공작기계에다가 부속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작업을 가능하게끔 해 놓은 다기능 공작기계를 우리가 만능 공작기계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용 공작기계라고 하는 거는 한 종류의 제품만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딱 국한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은 생산하기 어렵지만 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공작기계를 전용 공작기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절삭 가공 공작기계는 선반, 밀링, 세이퍼, 플레이너, 보링, 드릴링 머신 이런 것들이 이제 절삭 가공 공작기계가 되고, 자, 연삭 가공을 하는 공작기계는 연삭기나 호닝 머신이나 슈퍼 피니싱 머신, 그 다음에 랩핑 머신 같은 것들이 연삭 가공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공작기계는 자, 절삭 가공이나 연삭 가공 외에 우리가 전해 연마기, 그 다음에 방전 가공기, 초음파 가공기, 레이저 가공기, 그 다음에 쇼트 피닝 머신 같은 것들이 우리가 특수 공작기계에 해당됩니다. 자, 공작기계 구성에 보시면 먼저 이제 바디, 우리가 몸체라고 하죠. 몸체 또는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공작기계 전체를 구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골격을 우리가 몸체 또는 프레임이라고 하거나 또는 구조체 또는 기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기본이 되는 베이스,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베이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선반에 이게 이제 프레임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밀링의 이제 프레임 부분인데, 자, 이렇게 공작기계의 전체를 구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골격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몸체, 바디, 프레임 또는 구조체, 그 다음에 본체, 기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작기계의 종류에 따라서는 요거를 우리가 베드라고도 부르고 또는 칼럼,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반에서도 요 프레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베드라고도 부릅니다. 베드. 그래서 이러한 본체나 이러한 베드나 이러한 프레임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충분한 강성이나 그냥 강도, 그 다음에 방진성, 특히 이 방진성, 우리가 어떠한 진동이나 이런 거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재료여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공구나 공작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우리가 정밀한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러한 그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진성을 위해서 주철이나 이런 것들을 주물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면 주물의 특성이 이런 방진성이 좋기 때문에 자, 이러한 주물을 이용해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은 공작기계의 주 운동 부분으로 공작기계의 안내면 상에서 움직이는 자, 이러한 안내면 우리가 그 어떠한 그 공작기계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요 면을 우리가 안내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테이블은 밀링 머신, 그 다음에 보링 머신 등의 공작물을 위치시켜서 고정한다. 자, 그 다음에 칼럼은 자, 수직 지지대로 우리가 문형 프레임에서 주축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연 주축대에는 동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평행추를 달아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내면입니다. 자, 안내면은 공작기계에서 미끄럼 운동을 하는 부분에는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운동을 부여하기 위해서 안내면을 설치한다. 자, 이러한 안내면은 가공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미끄러운 운동 부분을 움직이는 힘과 저항력의 작용선이 다른 곳에서 생기는 회전 모멘트에 영향을 되도록 덜 받게 하고 정확한 운동을 부여하기 위해 미끄럼면 상호 간의 틈새를 필요 이상 커지지 않게 가공하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그래서 요 안내면에 우리가 이제 단면이 여기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축입니다. 주축 우리가 스핀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공작물 또는 공구를 고정해서 회전해 가지고 공작기계의 절삭력을 전달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축이라고 합니다. 스핀들. 그래서 주축의 강성이나 베어링의 지지 및 안내장치, 그 다음에 공작물의 가공 정밀도와 표면 거칠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축의 설계나 재질, 그 다음에 베어링의 위치와 구조, 주축과 베어링의 끼워 맞춤, 진동 등에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축의 베어링인데 주축 베어링은 주축의 자중이나 절삭작용, 그 다음에 기어의 구동과 변형에 대한 진동을 받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다음은 기계공작법 자, 4장 절삭 가공에서 절삭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제 바이트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 바이트의 이제 명칭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을 우리가 자루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자루라고 하고 영어로는 생크라 그럽니다. 자, 생크. 그 다음에 요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날 부분인데, 날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옆면을 뭐, 옆에 이 날 부분을 옆날, 이 앞에 부분을 뭐, 앞날, 그 다음에 이 앞날이 이루고 있는 날각을 우리가 앞면 절삭날, 그 다음에 옆면에 우리가 날의 각도를 우리가 옆면 절삭날각, 그 다음에 뭐 옆면 여유각, 그 다음에 윗면 경사각, 뭐 이런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칭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칩의 형성입니다. 칩의 형성은 재료의 피삭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절삭으로 얻게 되는 가공면의 품질은 절삭에서 발생되는 칩이 형성되는 양식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자, 칩의 생성 영양인자에 보시면 공구의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작물의 재질, 그 다음에 절삭 속도, 그 다음에 전립, 그러니까 절삭을 할 때 절삭 깊이를 우리가 전립이라 그럽니다. 전립이나 그 다음에 이송, 그 다음에 절삭 유제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 그 칩이 형성되는 게 우리가 유동형, 그 다음에 전단형, 열단형, 균열형 이렇게 나누는데,
칩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생성되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유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성되다가 뚝뚝 끊기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전단형이라고 하고, 칩이 아주 짧게 이렇게 끊기는 걸 우리가 열단형이라고 하는데, 자, 전단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형과 열단형의 중간 정도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열형은 우리가 부드럽게 이렇게 칩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 균열이 이렇게 생겨서 찢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잘리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균열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빌트업 에이지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나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과 같이 연성이 큰 재료를 절삭할 때 절삭된 칩의 일부가 고온 고압에 의해서 날 끝부분에 달라붙어서 가공 경화되어 날 끝부분의 일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절삭날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트가 있는데 바이트 끝부분에 이 칩이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끝에 부분에 형성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성인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빌트업 에이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트업 에이지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정밀 가공하는데 이렇게 저해되는 이러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성이 아주 큰 재료를 절삭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공하는데 나쁜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트업 에이지의 발생 원인은 뭐냐? 절삭 공구 날 끝에 온도가 상승하고 절삭 속도가 낮을 경우, 그 다음에 절삭 깊이가 깊은 경우, 절삭각을 적게 했을 경우에 주로 발생된다. 그래서 이러한 빌트업 에이지가 생기면 어떠한 영향이 미쳐지느냐? 구상인선의 주기적 생성과 탈락은 진동의 원인이 되고, 자, 그 다음에 공구 선단을 둥글게 해서 가공면을 거칠게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공구 선단의 형상 변화를 야기해서 부품의 치수를 정밀하게 가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탈락 시마다 마찰에 의해서 인선 마모를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 날 부분에 이 마모를 우리가 심하게 이렇게 하는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빌트업 에이지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동의 원인이 되거나 가공면을 거칠게 한다든가 부품의 치수를 이렇게 정밀하게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날의 끝부분이 마모되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빌트업 에이지는 우리가 가공할 때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트업 에이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 절삭 깊이를 작게 하여 칩의 두께를 작게 하고, 경사각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칩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절삭 속도를 크게 해서 저속인 절삭 조건에서는 이송을 크게 한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칩의 두께를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경사각을 크게 하고, 칩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절삭 속도를 크게 해서 우리가 빌트업 에이지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저항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